깨달음이 무엇인가? 막연합니다. 가설입니다. 자, 이거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근거를 이야기한 사람이 한국에서는 저는 아무도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수행책이라는 위수디마카 청정도론입니다. 청정도론과 아비담마타 상카, 아비담마 불교, 이걸 이제 근거를 두는데 경전하고 틀립니다. 숫다, 고대 경전 니까야 암경입니다. 그거하고 틀렸다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기 때문에 목은 여러분의 들기로 하고 제가 바라본 내용을 가지고 경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행의 레벨 성자가 있다면 수다원, 사남, 아난, 아란 네 가지가 있다. 수다원가는 도대체 뭔가? 별게 없습니다. 전부 다 나의 식대로, 나의 기준, 나의 잣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힘들다. 무엇이 나라고 있다라는 생각, 몸이 내 것이라는 생각, 이걸 유신견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촌이 논을 사도 배가 아픕니다. 우리 민족이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국가에 삽니다. 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바로 우리의 오염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색함, 그리고 불법성 삼보, 사마타 윗바산에 대한 수행체계, 사성제라는 진리를 모르면 의심을 하면 의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단과가 된다면 내가 공부를 해가 한 소식 했다, 화두를 들은 분이 있어가 깨쳤다니, 그러면은 자칭 깨치지 말고 내 스스로 삶을 되돌아보고 남은 보지 마세요. 자기 식대로 보기 때문에 그건 소용없습니다. 천하에 붓다가 와도 붓다의 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비방이 역사상 제일 많이 받은 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 스스로를 살펴보지 못하면 깨친 자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그래, 무아를 이해하나? 무아를 이해하는 사람은 남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수준 따라서 성질이 빨딱 일어났다가도 아이고 뭐 내 끼 아닌데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시기질투, 그리고 인색함, 의심, 이런 부분을 남한테 저거 시기질투 맞네, 아직 수단과가 아닙니다.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사담이라는 일례가, 이 생에 한 번밖에 안 오는 그 성자의 단계는 탐진치를 조복을 합니다. 제어가 아니고 조복, 인자는 올라오는 걸 보고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탐욕은 무엇인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는 오용락인데 진화심리학에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아직까지 오용락을 모르기 때문에 진화심리학에서 나온 것은 보면은 먹기, 짝짓기 나옵니다. 먹기, 오용락의 식욕, 수면욕 있죠? 이것을 조복시킵니다. 여러분은 절대 조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복시킨다, 썩냄 조복시킨다, 의심일 무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뭔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부한가에, 이 생에 오지 않는 단계에 이제 수행을 얻은 사람은 그때의 욕망을 제어시킵니다. 그래서 욕망이라는 것은요, 수행자로서의 가지고 있는 이 몸뚱이에서 일어나는 그 제거가 본능, 자연, 신화, 자연 선택의 입장에서 진화심리학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아, 내가 그런 게 작동하구나 알면은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불안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썩냄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달마와 청정도론에 있어서는 후회함이 없다고 하는데 경전은 후회함이 아니고 비양심과 수치심이 없어집니다. 이거 최초로 이야기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별게 아닐지 몰라도 명상 1급자, 참선 1급의 정도 들어오면 운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 관심사이기도 하고 아닌 분도 이렇구나를 아셔야 된다. 깨달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심과 수치심이 그때 없어집니다. 아람가에 가면은 나머지 날 없어지는 낄레사가 남았습니다. 그때가 뭐냐? 자만 내 잘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란이 아닌가 봐요. 그리고 아란 될 때 숙면일려 혼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들뜸, 제가 산만하지 않습니까? 들뜨지 않습니까? 아란이 아닌데 아란급으로 전부 다 제보고 이야기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 포장에 속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사십시오.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숨길 수 있습니다. 내를 지키려고 하는 자 포장합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자 포장 안 합니다. 우리 정과스님 같은 분들 안 깨치는데도 포장 안 하지 않습니까? 편하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들뜸이 그때 사라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토록 무명을 바탕을 두고 이렇게 식일, 행식,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명색이라는 12연기가 일어나듯이 그때 무명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후회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란이 아니면 하게 됩니까? 내 스스로 자책하지 마십시오. 성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참회고, 만약에 후회를 하면 고통이 일어납니다. 아란은 많이
후회를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를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14가지가 바로 깨달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이거를 알려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러한 것이 지혜인데, 이 지혜를 받으면은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니르바나 또는 닛바나라고 합니다. 자유와 해탈이 있다. 이렇게 하려면은 팔정도를 얻어야 됩니다. 팔정도를 말하지만은 저는 이 팔정도를 찾아서 전 세계를 다녔는데, 모를 때는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10년의 수행을 배웠습니다. 10년을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의사가 내를 나섰다면 그때 내가 나섰는가 알지, 나는 모릅니다. 그래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팔정도의 선정을 걷도록 니미타 속에 들어가고, 팔정도는 뭐냐? 바로 팔정도를 이루어야 지혜 해탈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오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IT가 어떻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어떻고 하더라도 내 사람이 기본적으로 사람답지 못하면 그 사람이 만들었거든 언제 어느 때 위험을 만듭니다. 팔정도를 얻으려고 하면은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36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시간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압축하겠습니다. 청정도론과 아비달매는 40가지로 되어 있지만 부정간 수행을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학문적 필요 없습니다. 제가 뭐 틀리잖아. 경전에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34가지에서 대념책이라는 수행책에서 2가지가 빠졌다 하는 거, 그것은 번역본으로 한다면은 사유의법이 빠지고 행주자와, 그러고 난 다음에 분명하게 알아차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상관이라고 합니다. 안고서고 보고 듣고 대인접받 차기 끽반,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포함하면 36가지입니다. 근데 일적일체 다지길 법성원육 무이상 하나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가능성과 붓다는 무엇으로 승부했나? 콧구멍 숨 채다 보면서 했다. 호흡명상. 전문용어는 아나빠나사티. 우리 지금 한국식으로는 안반선과 호흡명상을 여러분들은 가나선과 더불어 자기에 알아서 하십시오. 가나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가나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령 자, 평상심시도라 합니다. 공부라는 것은 얻고 난 다음에 이 사바세계 현실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배고플 때는 밥 먹고 잠 먹으면 잠잔다. 그게 뭐가 돕니까? 니는 밥 먹을 때 다른 생각하잖아. 여러분 밥 먹을 때 스마트폰 보던가 다른 생각합니다. 오로지 여기 현재 고유한 거, 그게 바로 평상심시도. 밥 먹을 때 밥 먹고 잠잘 때 잠잔다. 다른 생각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아주 고유한 만납니다. 그러면은 바로 15일 전에는 묻지 않겠다. 15일 후에도 묻지 않겠다. 지금 생각을 일러봐라. 말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사고 분별을 끊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운문순사는 1일 흰호일, 맨날 좋은 날, 거기 낚싯방울을 던지면서 자기 생각을 스스로 열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접목되는 사람한테 접목되고 아닌 사람은 화두가 틀린 게 아니고 나한테 안 맞을 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화두를 만나든가 아니면 자기 문제를 물을 때 우리 백성우 기자님한테 내가 배운 거 궁리하라. 이게 바로 자기 발견입니다. 그렇게 난다면은 여러분 의식이 열리면은 바로 화두를 알아먹습니다. 화두 가나선 여러분들이 문제지. 화두 가나선 위파사나 중에 위파사나입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팔정도를 얻으려고 하면은 붓다의 수행법과 지금 현재의 가나선이 있는데 요것을 합계하면은 전부 다 심수념을 얻어야 됩니다. 심수념을 심해탈이라고 합니다. 찢다 아누빠사나. 심해탈을 선정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선정이 아니고 선정 수행법을 얻어야 됩니다. 저는 선정 수행법을 얻은 것이 아나빠나사티 안반선입니다. 어느 미얀마의 전통에서는 인가를 해도 그건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잠브람에게 제가 은혜를 입은, 이렇게 아잠브람 한다고 남방불교 숭상 안 합니다. 부처님 불교를 하는데 한국 불교를 바탕 두고 한다 이 말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수주의자도 아니고. 그러면은 안반선을 했을 때 정말 참배를 했느냐? 11시간을 갔습니다. 그때 천둥번개가 다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호주 숲속에서 저한테는 하나도 안 들렸습니다. 그리고 앉았다 가면 정말 3시간 5시간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 지병이 기맥타통으로 다 나섰습니다. 그 언어 속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구나 하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팔정도가 됐죠. 안반선을 통해서 심해탈 됐습니다. 심해탈 됐기 때문에 심해탈 다음에 묻는 것이 법수념. 그것을 바로 흔히 말하는 화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뭘 물어야 되느냐?
도대체 깨침이라는 거예요. 아까 14가지를 말했지만은 간단합니다. 형성되고 족군된 것은 영원한 게 없구나. 이거를 알면은 다 일시적입니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만물한테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 무상을 보고 또 조건과 형성으로 이루어진 것은 고통이 수반한다. 사람 영원하나? 안 합니다. 재물 영원하나? 아닙니다. 이래서 조건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상하다. 재행계고를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나라는 것을 넘는 재분모를 아는 이 물음을 첫 번째 법수념이 물을 때 무상을 묻게 됩니다. 무상반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얼마나 탐욕을 벗어났느냐, 탐진, 이것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삼매소행에 체험을 낸 자는 자동으로 통찰이 일어납니다. 제 경우는 통찰이 일어났습니다. 아니면 그걸 묻게 되면은 자기가 봤는데 자기가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삼매는 곧 통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적으로 내가 얼마나 탐진, 색욕과 성냄을 내려놓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수단과입니다. 완전히 어느 정도 소멸시키느냐를 묻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불안과에 갑니다. 마지막에 파티니사가, 파티니사가 아누파사나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이게 번역상 완전히 내려놓음. 그런데 이것을 한문으로 하면은 버릴 사자, 좋다 싫다도 버려서 떠난 사자의 리자, 이거다 저거다를 떠난 거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니사가의 단계를 갔을 때 아란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누파사나, 테투렛, 신수신법 네 가지로 통해서 나옵니다. 팔정도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해서 팔정도가 이루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교법. 그러면 이게 이제 선법으로 들어가는 입장에서 팔정도는 칠각지를 얻어야 됩니다. 칠각지에 대해서 여러분은 벽에 붙여놓고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대상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팔정도라는 것은 선정이다. 선정을 얻으려면 사선정을 얻어야 된다. 사선정은 바로 사각지입니다. 무심 상태로. 그 사각지를 이루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정각지를 얻어야 된다. 정각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바로 경안각지를 얻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의 기맥타통, 앉아도 공중에 뜬 것 같은 경안각지를 얻으려면 희각지, 좀 뭐가 기분 좋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을 얻으려면 정진각지, 정진각지를 얻으려면 여러분들이 옳고 그름을 분간할 수 있는 택법각지, 택법각지를 얻으려면 기본 바탕에 사띠 각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칠각지를 얻고 그 다음에 칠각지를 얻으려면 5가지 힘이 있어야 된다. 오력이 있으려면 밑에 뿌리가 된다. 오근이 있고 난 다음에 밑바닥에는 사의적이 있어야 된다. 사의적이 있으려면 여러분은 사정근, 나쁜 것은 빨리 갖다 버리고, 그리고 나쁜 것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으면 유지하고, 좋은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항상 바람이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사념처라고 합니다. 사념처의 신수, 신법, 이 법념처와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안반선의 법념처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때의 법념처, 사념처는 바로 오원, 그리고 오계, 그리고 12처, 그리고 칠각지, 사념처를 알아야 법의 대상입니다. 이거를 불자들이, 그리고 수행자들이 존경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이걸 알게 되면 살아가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념처를 바탕을 두고 수행하는 자는 7년 이내에 깨친다. 사람 따라 6년, 5년, 4년, 3년, 2년, 빠르면 일주일이다. 이런 단계로 교법과 선법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동아일보에 한 5일 전인가 기사를 봤습니다. 하버드의 내 전도 야망한 37세의 여성 내 과학자가 뇌출혈로 뇌졸중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지금 60입니다. 테일러입니다. 테일러 박사, 올해 60세. 여기에서 좌뇌는 우리가 감각 기능, 언어 기능을 담당하고 우뇌는 그림과 이미지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참 할 때 집안에 맥이 고혈압이기 때문에 뇌졸중, 뇌경색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진찰을 제가 해보니까 뇌경색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으로 치유한 것 때가 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이 지금 어떤 말을 했느냐? 바로 우수한 뇌는 뭔가가 집중하고 연구하는 게 아니고 놀이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놀이 중에서 최고 좋은 놀이는 뭡니까? 놀이라는 건 기쁨과 환희심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안에 신경 전달 물질하는 바로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을 선정을 비교해 보니까 다 들어있었디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아마 죄를 책정하고 제가 한 말은 그대로 맞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환희심이 있다면 저절로 놀이문화입니다. 어떻게? 앉으면 됩니다. 걸으면 됩니다. 하는 방법만 알고. 그런데 어제 아랫게 마이크로소프트에 오신 우리 김킴께 물어보니까 명상하는 것이 말은 맞지만 쉽지 않다고 해요. 저는 제가 좋아서 했는데 이걸 어떻게 놀이문화로 다가올게 할 것인 것만 개발을 한다면 국민적 놀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명상이라는 이름하는, 저는 출가자이고 불교 또 진짜 프로페셔널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상은 참선의 입문 과정이요, 그리고 명상의 완성은 참선이다. 그래야 생로병사를 벗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명상은 일상생활에 깨치지 못해도 자기가 한 만큼 행복의 물질로 통해서 바뀌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데 왜 되느냐? 저는 선인세를 받습니다. 처음부터 배짱껏 밀어가지고 김영사에게 2천만 원 선인세 받고, 그때 무명 시절입니다. 지금은 제가 선인세 받은 것도 책 설 시간이 없어가지고 줄 서가 있습니다. 예. 왜 그렇느냐? 바로 마음의 세계를 조금이라도 성인의 가르침하고 접합을 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자기 인생의 문제, 나의 생각으로서 글을 옮기고, 내가 만약에 고요해지고 내가 평화로운데 왜 집안이 안 평화롭고 사회가 안 평화롭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관상이 들리기 때문에 관상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쫓아가는 돈 하나지 않습니까? IT도 좋은 말로는 전부 다 경제입니다. 그래서 많이 돈, 이 돈을 노력의 만큼 얻어야 되는데 불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오 돈수, 돈 오케이 돈수거 작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바로 이 명상과 정신과학의 상응설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실 명상하면은 아까 우리 인류의 영적 개화 시대인 2500년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미 명상은 2500년간 이미 이것이 고도의 정신과학이란 건 이미 입증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과학이란 것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는, 반드시 어떤 이 과학에 대한 토마스 쿤이라고 아는 분들 많겠지만 그 패러다임, 전범, 교의가 있어야 되는데, 명상이야말로 명확하게 명상처럼 그게 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수행하느냐 나와 있고, 그래서 나오는 수행 결과에 특히 이게 우리 참선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셨잖아요. 딱 검증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다 이 수천 년 내려오면서 명상을 하면은 사람들이 달라져요. 우선 고통과 불행, 거기서 벗어나고, 아까 우리 스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사람들이 점점 더 자유로워집니다. 우리가 그걸 갖다 점점 더 해방, 우리 오늘날로 하면 더 자유로워진다는 건 이 공학적인 과학적 용어로 하면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자유도인데, 그 자유도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이미 다 입증됐고, 그래서 나중에 가면 진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완전한 이제 구경각에 해탈가고, 이런 것은 이미 수천 년간 내려오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럼 그런 명상이 정신과학인데, 현대 정신과학, 그러니까 명상의 정신과학이지만 불교의 이 3장, 우리가 경장, 율장, 논장 이 3장에 담긴 그것이 굉장히 그게 어렵습니다. 여기서 수행을 많이 하신 명상 대가님들이나 스님 같은 분들이 보니까 하지만, 보통 웬만한 지식인이나 웬만한 사람도 그걸 제대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 그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고도의 철학적이고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현대 정신과학은 그거를 과학적인 언어로, 그래서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내 과학을 아는 분들은 난 과학을 잘 모르는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과학적 이론으로 그걸 접근하면 그건 여러분은 그 잘못된 겁니다. 이론은 과학자들이,
뛰어난 천재 과학자 다 하는 게 그게 그 천재 과학자들 얘기한 거예요. 그 엑기스 원리 그게 이제 우리 과학적 진리입니다. 그거를 알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쉬운 책들이 요즘 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서 알면서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또 이 현대 과학적 언어로 정신과학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 하는 건 이제 곧 말씀드리겠지만 명상과 정신과학의 상승이라는 게 내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얘기인데 그럼 그거에 대한 걸 간단하게 먼저 얘기하고 아무래도 우리가 보자 돼요. 그럼 무엇이 과연 왜 정신과학이라 하느냐? 내가 앞에서 이미 단정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선 이 우리가 명상은 우리가 우리 인간이 보통 사람들 전부 다 우리가 얘기한 육안,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육안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으로 얘기하는 오감이나 이런 우리가 이게 뭐예요? 불교에서는 우리가 뭐 전오식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 12처, 18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불교는 더 전문적으로 들어갑니다만은 다 이게 오감이라는 건 오감 언어적인 우리 뇌의 인지 이 기능에 의해서 인지하는 그런 걸 우리가 육안이라고 합니다. 육안은 물론 그게 확장된 현미경이나 망원경 가지고 봐가지고 그걸 분석하는 까지 다 육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겐 또 시만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죠. 그리고 그 마음의 눈도 이게 사람마다 다 천양지차입니다. 아주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그런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게 어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관념적인 것만 아니라 의식이 진짜 이성적 의식을 갖는 그러면 시만이 굉장히 밝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위에 보이지 않는 세계, 뭐 소위 말해서 통속초에 의한 신기라고 이런 얘기합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거는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보지 않고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그건 근기에마다 다릅니다만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 그게 우리가 아주 정묘한 미세한 의식의 세계인데, 그런 세계에 대한 것에 눈이 떠있는 걸, 그럼 우리가 이제 통속적인 얘기로 그걸 영안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보통 불교에서는 해안, 지혜, 반야, 지혜, 해안이라 그러고 하고, 저쪽에 서양 쪽에서는 뭐 신안이다, 영안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 동양에서는 이 천목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열리는 게 우리 송가체 있는데, 송가체 인데가 열릴 때 천목이 열려서 다른 세계, 그게 보이는 것이 천목이라 해서 천안이라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세계에 그 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럼 어떠냐? 명상을 하면 우선 육안도 밝아지고, 그 뇌의 이 인지성능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물론 육안도 밝아지면서 심안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면 그 위에 영안, 천안, 해안, 신안, 불안, 이게 뭐 불안 정도 되면 아주 완전히 구경각 전까지 가는 단계까지 이제 그한 사람들이 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기 뭐 중세 기독교 신비가들, 이게 보나벤투라나 위대한 중세 그 신비가이면서 아주 그 영성가이죠, 철학자이고, 또는 이 빅토 휴고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는 이미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이야말로 정말 명상과 참선 대표적인 정신과학이다. 그러면 이게 전통과 현대 정신과학은 뭐냐? 심층과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육안, 심안, 영안이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오늘날 주류 생태계 지식의 주류 생태계가 뭐냐면 요즘은 뇌 인지과학 또는 진화심리학,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육안으로 다 그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위에 우리가 심안이나 또 그 위에 의식에 대한 뭐 배운 적도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도 없이 대학에 가가지고 그걸 전공하게 되니까 전부 다 해석이 환원주의적으로 되기 쉬운 게 내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성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심층과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환원주의적이나 유물론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심층과학의 요건이라는 것은 이 켄 윌버라고 이 미국의 아주 이 가장 위대한 통합 사상가, 철학, 심리학, 영성가인 켄 윌버의 책이 한 20여 권이 되는데 우리나라에
17, 8권인데 그 처음에 제가 그 케닐브의 책을 여기에 보이는 감각과 영혼의 만남을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한 사람이고 지금은 그렇게 많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4권 정도를 번역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케닐브가 얘기하는 것 중에 참과학, 심천과학의 요건이라는 게 이게 진짜 모든 과학이 진짜 과학은 진짜 육안과 심안과 또 해안 또는 영안이 열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 과학으로 하는 이거를 왜 정신과학, 심천과학인데 그건 앞에서 얘기했듯이 먼저 이게 이 패러다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정신과학에서는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고 명상 참선이야말로 이런 전범, 교의 이런 게 뭐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게 있는 건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죠. 뭐 명상이면 명상, 참선에 대해서 그 수행법에 들어서 제대로 공부하면 그러면 거기가 이제 의식이 열리고 그 위에 세계가 보이고 신비 체험하고 무슨 생각 다 하면 그 데이터를 얻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서 이제 왜 스승이나 전문가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참선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망이로 두드려 맞죠. 잘못 가면. 왜냐하면 그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이해로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이 그림이 나타내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소위 그 역설인데 이 역설에 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이제 이 그 괴델 에셔 바하라고 아주 두꺼운 책인데 아주 이야기 치고 되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런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역설에 대해 잘 아실 수 있는데 이건 메비우스 띠라는 건 뭡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안팎의 경계가 없습니다. 역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오감 인지로서 아는 것은 다 안과 밖이 있고 대상과 주체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불법에서 진짜 정수로 들어가도 그게 없고 또 현대 정신과학적으로도 그건 없어요. 우리 양자 역학적으로. 그 다음에 또 옆에 보이는 이 그림, 유명한 그림 에셔의 이건 뭐예요? 손을 그리는 자가 있으면 그 안은 또 그려진다 이겁니다. 그런 주체는 또 뭐예요? 주체가 있으면 대상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체와 대상 사이엔 구분이 없어요. 그리는 자와 그려진 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이게 역설이라 이겁니다. 이런 것이 이 역설이 화두도 역설이고 모든 게 역설인데 정신과학도 우리가 양자 상대성 물리학으로 오면 이게 다 역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양자 우리가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알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런 말씀드린 것은 지난 이틀 동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이 명상 대가들한테서 여러분이 이 명상 순에 대해서 아주 그 엄청나게 좋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눈이 열리고 깨우치게 됐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뭐 그 명상에 대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우리가 명상에 대한 게 앞에서 얘기했던 정신과학이라면 정신과학적 교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교의가 있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현대 정신과학적으로 또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들은 거하고 좀 약간 다른 것을 아셔야 될 거예요. 물론 그 다른 이유는 내 자신의 이제 그 젊어서부터의 공부하고 수행하고 해온 체험의 길이 이 정통 불교의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전공이 이 구조공학이라 해서 구조공학 중에 제가 확률 구조역학, 이 양자 역학의 지배적인 방정식 이런 걸 했는데 그래서 저는 신과학과 양자과학, 양자역학. 그 다음에 저는 그때 당시 30대 때는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인도의 구루들의 영성에 대해서 기웃거리고 뭐 이렇게 보는 이런 시대였어요. 저는 사실 수행을 시작한 것이 40대 초에 제가 아주 그 뛰어난 도인, 그게 이제 도가 기공 수행하고 도가의 우리 도가의 육묘 법문은 이게 좀 불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수수지간 환정의 수행을 하는 거지만 이 현대 이 시대는 성명에 물론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뭡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 저는 뭐 가나선 쪽의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교학적인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교선의 쌍수가 중요하고 바로 우리가 싸맞다 정 삼매드는 거하고 해 지혜 위파사나 이 두 개 또 쌍수 그게 지관 쌍수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 성명의 쌍수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명상으로 생각해서는 명예 수련이 중요한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인도의 요가, 베단타, 요가 수트라 거기에는 이 명예 수련에서 기회 수련, 프라나야마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동북아에서 도가에서 우리 환단 선도 이쪽에서도 물론 명수련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는 거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이 귀따갑게 들어서 잘 알고 여러분 수행하는 분들은 잘 알. 그럼 우리가 사티 이같이 중요한 게 없죠. 그렇지만 사티의 알아차림도 서양에서 지금 그 하는 거하고 달리 이거 다 여러 수준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과학적으로 우리가 인지과학적으로 그래도 이게 그한테 그건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못 하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건 그걸 바탕으로 하는 건 뭐예요? 사마타 지수련에서 지수행에서 우리가 제일 핵심이 이게 호흡입니다. 호흡은 우리가 아까 그 스님도 말씀하시면 아나파나사티 안반수의 그 수행 이게 이제 우리 그 불교하고 도가하고 조금 다른데 그 뒤에 그거 여기서 다른 것에는 명수련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한다 할 때 불교 수행이나 저런 데서는 항상 코로 쉬는 우리가 대기 호흡 그걸 가지고 코끝이나 우리가 이 뭐예요 우리가 그 복식 호흡할 때 하단전이 이 뭐예요 하복부가 들쑥날쑥할 때 그거 알아차리는 그걸 집중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뭐냐면 이 요가 수트라 요가 쪽에서는 굉장히 중시하는 이게 이 차크라 우린 단전이라 그러죠. 여기에서 들어오는 천기 백회를 통해서 사스라라 통해서 이 천기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이게 성령의 에너지라 그러고 우리 불교에서는 비로자나와이라 그러고 또 성스러운 우주의 에너지 온갖 그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쫙 들어와가지고 우리 몸을 다 정화시키면 또 우리 뇌는 이 호흡이 또 뭐냐면 이 단전을 통한 호흡도 있고 완전 피부 경력 피부에 전 피부 호흡 아이가 이 태내에 있을 때 하는 거 피부 호흡 이거 가지고서 이 진기의 그 유주 이 세 가지가 동조돼서 이 수행이 되는 게 호흡 수행이 되는 게 왜냐하면 이게 생명과학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호흡을 사람의 생명은 한 호흡에 걸려 있잖아요. 들숨과 날숨 한번 하면 그게 딱 끊어진 순간 끝나는 거예요. 조금 지나면 뭐부터 해요? 기부터 빠져나가요. 시체가 얼마나 하면 굳어진다는 건 아직 이게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딱딱해진다는 건 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먼저. 그러고서 이제 우리가 영혼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우리 백이 이제 뭐 슬슬 오래 시간을 두고 분해되지만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걸 알면은 생명 또 여러분이 이제 화가 나다 분노하다 뭐 있을 때 뭐합니까?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을 때 여러분이 딱 심호흡 한 번만 해도 이 세 가지 호흡을 저는 그 삼중기 호흡이라 하죠. 이게 조화가 이루어지 이게 이제 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런 생활 명상, 호흡 명상을 하면서 여러분이 운동도 하고 소위 요즘 소마, 기공, 요가, 자기 이 기질과 체력 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 그걸 갖다 마음 챙김, 기공, 마음 챙김, 요가 그래요. 마음 챙김을 반드시 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호흡에 대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사념초업에서 이 신과 수에 대한 거는 그게 뭐 그대로 소마, 기공, 요가에서는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마음 챙기면 자동적으로 나중에 하면 자기가 그 할 때 단계 되면 습득이 돼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런 것이 그하고 그다음에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관법 수행이 이게 불교가 엄청나게 많은 그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해관 위파사 통찰명상인데 그다음에 나는 그 자해관이나 우리가 자비관 이런 것을 뭐예요? 그런 관법을 그래서 우리가 각관이란 말씀입니다. 각. 그건 깨어 있는 의식으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알아차리고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그다음에 현대 명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앞에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천기가 쫙 들어온다 하는 게 이게 상상이에요. 심상화. 상상할 줄 알아요. 상상이 이게 사실 현대 명상의 핵심입니다. 자, 왜 요즘 같이 이게 환원주의시고 유물론주의 이런 시대에 뭐냐면 어떤 뭐 심지어 뭐 양자 물리학에 대한 뭐 양자 물리학과 마음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글, 유튜브 여기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완전히 거기 보면은 그래서 내가 여러분 뒤에 보여드리지만 뭔가 검증되고 그하지 않은 분은 제가 나온 거 가지고 막 그 얘기하는 이거 여러분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면 이걸 딱 보고 아 이거 헛소리 하고 하네 이거 알 수 있지만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데 그러려면 여러분 최소한은 뭐냐 지금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 지금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정신과 뭐 물질이 같은 거다 이론이다. 다 환원시켜서 얘기하고 그거 하고 있지만 우리 불교야말로 정말 뭡니까? 일체 유심조란 거 이거 같이 귀찮은 얘기 없습니다. 어? 일체주. 왜냐? 여기 보세요. 이게 좀 신생물학에서 이게 뭐예요? 신생물학적으로 자기 조직화 뭐하고 형태 형상 뭐 얘기하는 거라든지 양자 생물학이 있습니다. 근데 후성 유전학은 지금 완전히 정식 뭐예요? 완전히 생물학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 암이 뭐예요? 발현되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가 공해단이 나쁜 것만 아니라 의식이 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할 수 있어요. 에칠기나 메칠기가 붙어다 하면 이런 거 자체가 뭐예요? 이게 의식이 그걸 그거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암 걸리면은 뭐 요즘 암 기술 좋으니까 여러분이 뭐 치료도 받아야 되지만 뭘 해야 되겠어요? 완전히 수행, 명상 이걸 갖다 하면은 뭐 어떤 암이 다 하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에너지 양자 의학이 얘기하는 게 물이란 건 물이 아닙니다. H2O가 아니에요. 물이란 건 이게 생명의 우리 몸 자체가 70% 이상 물이지만 물이란 것도 우리 그 DNA가 물 속에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란 것은 여러분이 이거는 과학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걸 반복해서 실험하면 똑같은 데이터가 나오면 과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뭐예요? 오염된 물 여기 오염된 물 보세요. 오염된 물은 그 액정 이게 뭐예요? 결정이 아주 징그러운 악마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좋은 육각수 이런 결정들 보면 아주 여기 보이는 같이 좋은 샘물들은 아주 좋은 그런 결정체. 그런데 보통 물도 여러분이 거기다가 사랑해, 감사해 이걸 해보세요. 실제로 실험해보면 아주 아름다운 결정이에요. 거기다 여러분 전에 MBC인가 어디서 했듯이 밥솥에 밥솥 두 개에다 밥을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불려가지고 한쪽에 감사해 뭐하고 한쪽은 어때요? 막 증오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면 이쪽에는 왜 좋은 곰팡이가 피고 이쪽에는 뭐예요? 나쁜 썩은 그게 피고 이 뭐예요? 인간의 의식이 물질을 변화시킨다. 이건 불교하는 분들 앞에서 내가 이걸 장세히 얘기 안 해도 이건 너무나 이게 그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행하게도 이거를 갖다 현대 이 불교를 그하지 않고 불교도 또 환원주의식으로 이해하는 불교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여기 보여드린 것은 정신과학이라는 건 우리가 뭐 하드웨어, 구든모과학, 또 우리가 소프트웨어, 무덤모과학, 초월모과학 이것이 전부 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것이 심층과학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 범주가 굉장히 12개가 되는데 정신과학적으로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 여기에 정신과학 잘 아는 분들 빼놓고 여러분이 꼭 읽으면 여러분이 뭐예요? 그 시만이 밝아지고 해안도 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뭐냐면 디펙 조프라의 사람은 왜 늙는가?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이 하면 이건 물론 웰 에이징과 웰 라이프에 대한 책이지만 앞에는 양자의 뭐예요?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렉 브레이든의 디바인 매트릭스 같은 거는 여러분 아무런 그게 없이도 양자에 대한 걸 갖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거고. 다음에 이게 우주신과 정신물리학은 유시와 같은 시인이 그게 완전히 심취해가지고 그한 책이 이런 책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이 저 밑에 오면 여기에 뭐예요? 지금 그 윌리엄 얀츠의 이 블립이란 게 이게 뭐 동영상으로 이게 뭐 온라인상에서 다 구할 수 있는 건데 이 블립이란 책 같은 거 보면 여러분이 양자와 의식에 대해서 아주 그 쉽게 그하게 써놨습니다. 뉴턴 잡지 같은 것이 여러분이 양자역학이나 기타 이 신과학, 정신과학을 특히 이제 양자지요. 양자 이런 걸 갖다가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는데 양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가는 이 불교에서 우리가 그에서 제일 중요한 연기만 해도 그렇고 이게 뭡니까? 상대적이고 이 뭐예요? 상호 의존적이다입니다. 그럼 그것이 불교 이 양자에서는 어느 것도 하나가 독자적으로 생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양자 물리학에서 네 개의 기본 힘을 물질적으로 우리가 한 네 개 기본 힘인 우리가 전자기파, 빛, 우리가 중력, 그다음에 핵력에서 우리가 강력, 양력이 따지고 있지만 다른 소립자들, 전자를 비롯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가 뭐냐면 상호작용에 의해서 존재하고 찰나적으로 생멸하고 또 이게 순간순간 계속 정보와 에너지가 변화하고 이게 제일 아래 지금은 이제 촉근 이론을 우리가 기본 신주리 물리학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고위에 컸거나 뭐 우리가 12개 우리가 뭐 입자족 가지고만 얘기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적으로 생멸하면서 이게 입자 반입자가 입자 또는 가상입자가 생겼다 없어지고 또 변하는 이런 아주 이거 자체가 이게 뭐 완전히 이거야말로 정말 불교의 공을 갖다 관념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도 이거같이 더 우리가 연기적이고 우리가 이게 공에 대한 걸 갖다 이해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사법계의 모든 그나 여기서 특히 요거 우리가 양자 파동장이 이 모든 게 존재하는 게 우리가 양자적인 차원에서는 복합 양자 파동장이에요. 우리가 원자로 가면 이제 완전 양자의 양자 사건의 세계지만 그 위에도 지금 이제 뭐예요? 지금 원자가 전자로 공유해가지고 이제 분자가 되면 그러면 이 물질의 성질이 생기고 그냥 분자가 모여서 물자가 되고 이렇게 이것도 사실은 양자들이 모인 복합 양자장인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복합 양자장의 그런 우리 지금 양자장의 파동으로서 얘기할 때 이건 뭐예요? 어떤 실체가 없고 이건 전부 다 이 상의 상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이고 이런 거니까 이거 자체가 이 공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공의 지혜, 일미라고 하는 거, 우리 아공, 법공, 구공이라고 하는 이것을 뭐 완전히 양자 파동의 세계가 그걸 나타내고 유식은 그 중에서 뭐예요? 정보에 해당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능이고 우리가 식이라 그러는 거죠. 불교에서는 식이라 하지만 심리학으로 보면 그게 의식이냐, 잠재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심청무의식이냐, 뭐 초의식이냐 뭐 다 다르지만 식이라고 하는 이겁니다.